그러니까 사실 최대 피해자는 미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우리 동맹은 분명히 미국인 건 맞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좀 활용할 필요도 좀 있다. 예, 그래서 ODM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맞이 빠지면은 싸게 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리고 트럼프 관세가 4월 2일부터 좀 부과가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산업에도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나온 기사 중에 되게 흥미로운 중앙일보의 기사가 좀 있었는데 한국산 선크림을 미국인들이 1년치를 사재기를 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사재기를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 지금 이 미국의 관세의 어떤 이 압박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현실화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통상적으로 관세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라면값 4월 1일부로 아마 올렸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올린다고 하니까 주말 되면은 주말 돼가지고 4월 1일이 아니었는데 주말부로 올린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라면 사놓으시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세가 지금 뭐 부가가 4월 2일이었었나요? 확정된 게? 네, 예고가 된 상황이면은 그 전에 싸게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사재기가 나올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한국산 뷰티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미국에서 뭐 프랑스를 제끼고 아마 제일 많이 미국 내에서 팔린 화장품이 됐잖아요. 그만큼 인지도도 있고 요즘 K컬처, K드라마가 됐던 K팝이 됐던 뭐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의 성능, 그 효용성까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싸고 좋은 거니까 사재기 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었을 거고 오늘 기사 또 다른 거 보시면은 아이폰이 인도에서 150만 대 비행기로 공수해가지고 네, 미국으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기 전에 일단 최대한 확보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될 거고, 가격이 좀 적응이 됐을 때도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가격이 뭐 엄청나게 비싼 거라면 모르겠지만, 또 화장품의 어떤 원가 구성상으로 봤을 때 원가율이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더 해가지고 얘기하면은 그 마케팅 비용 자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한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은 K컬처를 통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고 그거 보고 또 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세가 20%가 부과가 되든 10%가 부과가 되든 그거 일부는 녹여내게 되면 단가를 뭐 그대로 갈 수는 없어도 조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저는 크게 충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주가는 뭐 난리가 났지만 관세 부과되면 우리나라 망할 것 같이 지금 주가 막 흔들리는 데들 많잖아요. 네. 그 생각처럼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 K컬처랑 관련이 있는 거는 그래도 최근에는 좀 강하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랑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수출 뭐 굉장히 데이터도 좋았었고, 근데 미리 좀 땡겨가지고 맞아요. 이제 주문을 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부터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미리 땡겨놨기 때문에 네. 미리 땡겨놓은 거 안 쓰고 뭐 수입을 해서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럼 그거 쓰는 기간 동안에는 수출 자체도 어차피 관세 부과 안 해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반영이 된 게 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은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매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가격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관세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의도대로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했을 때 뭐 중국에다가 뭐 145%뭐 관세 네. 붙이고 뭐 이런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한 1% 내외, 1에서 1.5% 내외의 그 미국민들이 부담하는 그러니까 저기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갔을 땐 거의 최대 3%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소비자가 또 앉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득은 안 늘고 그다음에 그런 장벽을 세우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만 수입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타국들도 마찬가지로 사고 싶어도 살 돈이 없어져요. 돈이 안 도는데.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 자국에 있는 기업들 역시도 수입이 줄겠죠. 전체적으로 경기가 후퇴되고 침체되면 미국 같은 나라는 고용이 되게 유연하잖아요. 네. 실업률 당연히 늘어나겠지. 그럼 소비는 더 죽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최대 피해자는 미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반도체 많이 늘어났다, 자동차도 뭐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 많이 수출됐다 이런 것들은 선반영의 측면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게 선반영된 것들이 팔리는 동안에는 그래도 가격을 일부러 올려서 받지는 않을 테니까 유지가 되겠지만 그걸 올린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시장 반응을 좀 봐야 될 거고 실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 관세 부담 그대로 소비자가에 전가하겠다고 네. 통보를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경기 후퇴 내지는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거고. 네. 조금 더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중국 때리기 하고 있고 지금 뭐 보호무역주의로 가면서 많은 국가들이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이랑 중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한중일 이렇게 좀 다 같이 뭐 최근에 외교 장관급 회의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경제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중국은 사실은 이 한중일 삼각 체제를 만들고 싶은 게 중국이겠죠. 네. 미국이 대항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이 동아시아의 3국이 경제력도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3국의 그 미국채 보유량만 따져도 엄청 크게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영향력도 있고 또 특히 일본은 엔케리 자금이라는 또 막대한 무기도 있고 한국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좀 대치되는 그러니까 경쟁 관계 산업들이 뭐 조선도 있고 많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마저도 이제 중국하고 좀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고 했었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 좀 숨쉴 공간이 많아지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뒤통수 친 나라가 일본,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협력하자 앞에서 막 이래놓고 나서 뒤로는 지금 트럼프 쪽에다 먼저 손대가지고 우리랑 협상 한번 합시다. 뭐 우리 뭐 해줄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좀 김이 빠질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관계 이걸 떠나가지고 중국이 이 난국을 좀 극복하려고 그러면 자기들 입으로 대국이라고 그러면서 참 대국스럽지 못한 짓을 계속 해왔었으니까 대국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자기 시장에 대한 개방이라든지 내수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내수 시장을 좀 키우면서 경제력을 좀 키우는 방식, 그 다음에 좀 뭐 중국산 아니면 뭐 거의 매매가 안 되는 거래가 팔지도 못하게끔 지금 구조가 갖춰져 있는 것들, 네. 문호 개방 등을 통해 가지고 좀 시장을 좀 키워 나가게 되면 우리 중국이 싫다고 해도 한국하고 일본에서 중국 시장 겨냥해서 안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중국이 어떻게 배려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도 뭐 지금 사실 중국이 세계 그 G2에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내수는 별로 없고 전부 수출로 그냥 전체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잖아요. 네. 물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균형감 있게 좀 가져가면서 외국의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하면서 투자도 유도하고 같이 좀 협업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준다고 그러면 의외로 이게 길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도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공격을 받으니까 두 나라를 갖다 살짝 이렇게 느슨하게도 엮어놓고 싶었는데 이쪽에서 먼저 이렇게 해버리니까 약간 김 빠지니까 지금 보면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아마 동남아 순방, 네. 그 다음에 유럽 연합 수장하고 7월 달에 정상회담 뭐 이런 거 잡아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나라 온다 만다 하면서 아직까지 온다 만다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 동맹은 분명히 미국인 건 맞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좀 활용할 필요도 좀 있다. 근데 다만 이게 좀 경제적으로 이제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말씀드린 좀 선크림 그리고 미용 이쪽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3월 달에 미국향 미용 의료기기 수출이 전월 대비 120% 급증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일단 선제적으로 좀 축적하려는 그런 수요인 건지 일시적인 수요인 건지 아니면은 좀 장기적인 어떤 추세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 뭐 제가 그 수입한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지표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근데 유출은 가능하잖아요. 네. 이런 어떤 의료기기 수출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출이 확 는다고 해서 그게
캐파를 갖다가 더 늘려가지고 수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특정 지역으로 수출이 확 늘어난다고 했을 땐 그 나라에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K컬처가 확 부각이 된다고 해서 수입도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막 뭐 1,000만 달러, 뭐 1억 달러 수입한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네. 천천히 스며드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미국 쪽으로 120%가 증가했다고 한다는 거는 결국 그건 관세 이슈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단 붙기 전에 최대한 재고 확보해놓고 팔아나가는 전략. 그리고 또 이제 거기도 우리만 그러겠어요. 악덕업자들 같은 경우는 싸게 수입해놓고 관세부터 아주 올랐을 때 소비자가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돈 버는 방법이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그런 어떤 가능성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것도 사실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쪽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톡신 관련 기업들 포함해가지고 뭐 필러 쪽도 마찬가지였었고 실제로 미용 그 의료 기기 파는 그런 가정용 기기 파는 기업들도 상당히 좋았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일단 땡겨 놓은 거면은 앞으로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땡겨놓은 게 맞대면 네. 당연히 그 관세 부과되고 나서는 줄겠죠. 음, 그게 소진이 될 때까지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부과가 될지 또 모르죠. 여기서 이제 관세 유예 되잖아요. 10% 기본 관세 빼고는. 네. 그럼 90일 뒤를 생각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더 붙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땡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근데 그거는 가봐야지 되는 문제긴 한데 네. 일단은 보통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사놓으면 그 다음번에는 아무래도 좀 수입 물량 이런 건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은 이게 미국은 그렇게 크게 늘었는데 일본, 브라질, 뭐 대만, 태국 이런 그 외 국가들 수출은 급감했다고 해요. 이거는 반대로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은 제한돼 있고요. 네. 특히 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뷰티에 맛을 들이면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걸 끊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쓰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가 뭔지 모릅니다. 네. 그것도 심지어 화장품 쓰지 않다가 이제 방송을 출연하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하게 될 경우가 분장이죠. 화장이 아니라 분장을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거 갑갑해가지고 방송 끝나면 바로 가가지고 지워버립니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화장품 쓰라 마라 얘기해봤자 그리고 당장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줄어가지고 내가 뭘 줄여야지 하면 저 같으면은 제일 먼저 아마 줄일 가능성이 높죠. 그쪽이. 그렇죠.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뷰티 같은 경우는 내가 굶으면 굶었지 이거는 못 줄이는 거죠. 그 효과가 없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 효과를 봤으면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미국에 집중이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보고 캐파를 대량으로 증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영향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 소비를 줄일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유지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화장품 제가 이제 작년에 봤던 자료 오늘도 보긴 했지만 이제 작년 거 좀 뒤져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특히 미국에서 이제 선풍적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베이스가 티네이저들이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K컬처 아무래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놀러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그 화장술 한번 받고 나면은 이제 그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품의 퀄리티도 훌륭한데 가격조차 뭐 프랑스 제품이나 일본 제품 대비해서 워낙에 저렴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쉽사리 이제 줄어들진 않을 거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가 20% 붙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가격에 녹여가지고 팔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까도 이제 마케팅 비용이 한 20에서 25%도 차지하는데 K-팝이나 아니면은 뭐 K-드라마나 K-무비 같은 거 또는 이제 한국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면 뭐 요즘 구글링 통해 가지고 많이 확인이 되니까 네.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보면 화장법 이런 것들 나오고 그런 효과 같은 것들까지 종합해서 본다고 그러면 마케팅 비용 같은 거 일정 부분 줄여가지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그 관세 비용을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전가가 되겠지만 그게 고스란히 전가가 돼가지고 가격 부담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업체들 가운데서 이제 관세 부과되면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요즘 주가 보면 그런 분위기인데
막상 트럼프 의도대로 안 됐으면 하고 난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된다 해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홈 뷰티 기기 파는 회사들도 비슷하게 보고 네, 계세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기존에 작년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훨씬 더 컸었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여전히 그 관점을 유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그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ODM에다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ODM사 같은 경우는 생각처럼 데미지를 크게 입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DM사들이 그 커버하는 영역이 뭐 미국은 오히려 얼마 안 돼요. 실제로 보면은 중국도 많이 줄어 있긴 하지만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 ODM사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일본이 늘어나고 있고, 동남아 쪽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네. 포트 분산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ODM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맛이 빠지면은 싸게 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단일 품목 팔아가지고 히트 쳐가지고 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쪽은 뭐 단기적으로 주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편하게 투자하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그거는 아주 유행에 민감하시고, 그런 분들은 딱 뭐 시장 가서 그런 것도 보시고 탁 해가지고 가잖아요. 옛날에 마스크팩 중국으로 나간다 어쩌다 할 때 한참 히트 쳤을 때 저는 솔직히 마스크팩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왜 그게 급등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냥 제 기준에 봤을 네. 때는 별 내용도 없는 회사인데 왜, 그러고 나서 제가 명동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그 근처에 중국인들 뭐 하는지 한번 들어가서 봤으면 되는데 그 섹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네, 그래가지고 제 후배가 저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사세요 막 이렇게 난리 쳤는데, 그 친구 말 듣고 샀어도 최소 5배 수익은 났는데 네, 네, 근데 결국은 이게 그 회사 망할 때까지 내가 안 샀습니다. 그래도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쨌든 화장품 안에서 좀 여러 구분이 될 것 같은데 ODM 쪽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화장품 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지금 진입을 했잖아요. 지금 실적 발표를 기대하면서 신규 매수 혹은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 천천히 매수, 좀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세요? 그거보다는 요즘 시장 자체가 변동폭이 크니까 이제 네. 주가가 마냥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쵸. 등락이 좀 있잖아요. 최근에도 요번 주 초만 해도 주가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지나고 알았어요. 코스맥스 15만 원대 초반까지 갔었던 거. 네, 많이 밀렸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기회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지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의 기호 이제 선호 어떤 제품 같은 경우 남성이 선호하는 제품들은 사실 연속성을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담배 빼고. 근데 네. 여성분들 거는 뷰티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한번 트렌드를 타게 될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쪽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관심 갖고 있고 쌀 때 기회를 보시는 게 좋지. 예를 들어서 어닝이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많이 빠질 거야. 그러면 미리 빠져가지고 아마도 실적 발표 나면은 먼저 올랐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네.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싸게 잡아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안에서도 ODM 중에서도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을 하는 것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관련해서 잘 참고해서 투자하는 데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